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억울한 한 끼잖아요. 맞아요. 예. 왜일까? 나 안 억울한데? 안 억울한데 너무 화려한데? 아니 제가 이거 딱 봤는데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느낌이 이거 영조 수라상 아닌데? 그런가요? 왜냐면 영조는 이 음식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어요. 근데 그 음식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 아, 그 음식의 이름만 들어도? 여기 올라와 있어 지금. 명란젓? 아, 뭐지? 저는 알 것 같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실 것 같죠? 바로 게장과 감입니다. 아, 두 개 나요? 왜요? 1724년 8월 30일 영조가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근데 왕이 오르자마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영조의 형이 있어요. 영조의 형이 누구냐면 경종이야. 자기 형 경종한테 이 게장과 감을 먹여서 경종을 독살했다, 죽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게장에 비상, 독약을 섞여가지고 먹였다.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 관한 소문이 도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문이라는 게 하나 붙으면 또 붙고 또 붙잖아요. 또 붙고 또 붙죠. 심지어는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거예요.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래. 아, 이거 뭐야? 아침 드라마야, 뭐야?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에다가 독약 풍문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런 소문이 막 도는, 즉위하자마자. 네. 자, 궁금하죠? 이 소문이 이제 사실이었을까요? 오늘 한번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4년 7월부터) 경종의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라를 못 받아요. 먹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에 의지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약재가 되겠죠. 한약재에 의지하면서 버티고 버티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약으로 사람이 버텨요.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또 수라상이 올라왔나 봐요.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온 상에 이 간장게장과 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종이 맛있게 드세요. 기운 차리나? 기운 좀 차리나? 봤는데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급격히 무너지니까 이때 연인공 급하게 명을 내립니다. 위험하다 지금. 왕이 지금 위험하다. 빨리 인삼과 한약재 중에 부자라고 있어요. 그 인삼과 부자를 섞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빨리 데려해라. 그래서 그걸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드셨어. 그때 갑자기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됐나 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1724년 8월 25일 결국 경종은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인삼을 올리라고 한 거예요? 뭐냐, 몸에 좋으니까? 그 사실 약을 처방한다는 게 내의원이 하는 일인데 직접 나섰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해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이런 들어요. 것도 되게 의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왜? 굳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상극궁합이라네. 감이랑 간장게장이. 네, 이게 또 상극이라고 또 그 당시 또 알려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올린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의심받을 하네요. 만하긴 그렇죠. 하다. 근데 아닌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훗날 보면 네.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였는데 형이라고 못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그냥 번뜩 들어요. 진짜 죽인 걸까?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계에서는 그건 정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경종의 몸이 워낙 약했고요. 약했고요. 왜냐면 돌아가실 어떤 그런 증세가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경종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경종이 죽었어. 그럼 그 뒤를 누가 있냐면 연인군. 자동으로 왕 위에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진짜 영조가 정말 왕이 오를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상황 자체가 그 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서 여기다가 뭐 비상을 섞고 인삼부자 막 해가지고 야 드시오 빨리 죽으시오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사실은 영조가 또 아버지 숙종이 또 아프실 때 뭐 탕약이라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 내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또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잘 알고 있고 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소문이 무서운 게 우리도 지금도 의심하잖아요. 네. 아닌 거를 거의 밝혀서도 불구하고 와 소문이란 건 정말 몇백 년을 가는 무서운 거네요. 근데 이 정말 영조한테는 이 음식 중에서 이 간장게장하고 이 감은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경종이 죽었다, 경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독살설에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시달린지 아세요? 무려 30년. 30년을 53년 중에 30년을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영조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영조를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초반엔 그렇죠. 네, 왕을 죽이고 나서 왕이 찬탈한 사람이 있다면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조 31년에 안 되겠다 이거 기록에 남겨라. 기록에 남겨라. 오호. 이루 씨가 제가 이거 기록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성의 하교를 듣고서야 그때 황영께서 게장을 진어한 것이 곧 어주에서 공진한 것임을 알았다. 흉악하고 은혜를 저버린 무리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바꾸어 조작하였다. 이게 무슨 짝이 말이냐면 있었네. 경종에게 이 게장하고 감을 올린 건 누구다? 어주. 나 아니야. 수락관이었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수락관 올린 거야. 너무 억울하니까. 마침 상황하고 딱 맞물렸다 보니까 영조로서는 이 상차림 이게 진짜 억울한 그럼요. 정말 한 끼 억울했을 밥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음식 하나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억울한 한 끼여서 좀 내심 속이 불편했는데 소문의 진실을 제가 선생님께 듣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영조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그걸 네.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영조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연인군 시절의 역할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젊었을 때의 연인군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연인군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굉장히 잘 알고 백성들과 가까이 지냈던 거의 유일한 왕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재위 기간 동안에 무려 30여 차례. 원래 임금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30여 차례 만날 정도로 백성들과의 소통도 자주 했던. 그러니까 정말 애민 아니겠습니까? 애민.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워낙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으로는 서울에 가면 왜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계천 준설 작업. 청계천도 맞아요. 그때 그 기록을 보면 직접 영조가 그 청계천 준설 작업에 직접 나가가지고 감독해요. 오. 그 정도로 어떤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잘 살게. 세금 줄여주는. 세금 줄여서. 세금. 그러니까 영조는 그런 것 같아요. 임금이란 어떤 존재인가,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군주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임금으로서의 어떤 모범 답안, 그 모범 답안이 영조였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영조가 열심히 정치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통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우리 이루 씨가 잘 알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진짜 출생에 엄청난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숙빈 최 씨인데 이 숙빈 최 씨는
세숫대에다가 물을 길러. 물 받아가지고 이 세숫대에 갖다 바치는 완전 궁궐 저 밑에 제일 무수리. 끝이지. 무술이 사극에 많이 등장하는 그 무술이. 예. 이 무수리가 이게 숙종 눈에 들었나 봐요. 이게 또 그 승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영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그 어떤 소문이 돌겠어요. 야, 그 왕인데 엄마가 출신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아예 심지어는 숙종 아들 아니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드라마 딱 첫 회에 이제 제 얘기를 할 때 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해요. 네, 그만큼의 컴플렉스를 갖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영조는 왕위 찬탈, 엄마 근본 없어 뭐 이러니까 정말 정통성에서 정말 치명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면서